박진아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좋은 질문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당뇨로 원래 혈관들이 안 좋아서 신생혈관들이 생긴 건데 신생혈관들이 눈의 혈액순환을 돕는 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 세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뇨의 가장 큰 문제는 혈관이 망가지면 영양 공급을 받거나 산소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세포들이 혈관을 만들어내는 건데, 일반적으로 순기능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게 되면 눈에서는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혈관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실제로도 정상적인 혈관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혈관들이 망막에 이제 폐쇄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눈의 질환들이 좋아지고 또 우회로 같은 게 생기게 되면 눈이 다시 건강해지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당뇨가 오래돼서 생기는 이제 신생혈관들은 대부분 그 혈관들이 정상 혈관을 따라서 생기는 게 아니라 덕지덕지 본인의 기능을 못하는 혈관들이 급성으로 생기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순식간에 터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은 혈액순환을 돕는 척 하지만 그 다음에는 결국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서 생기는 많은 질환들이 대부분 이 신생혈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치료도 항체 주사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관찰하는 것도 이런 신생혈관이 생기는지를 안과 의사들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생혈관은 대부분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인채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당뇨 망막병증 주사를 맞고 있는데 점점 좋아져요. 1개월, 2개월, 지금은 6개월 정도 맞습니다. 당뇨가 좋아질 때는 시력도 좋아집니다. 근데 질문이 없네요. 질문은 없는데 이게 아주 좋은 케이스예요. 당뇨 망막병증으로 주사를 맞으면 처음에는 주사가 좀 많아요. 매달 주사를 맞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5개월 정도까지는 매달 주사를 맞는 치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좋아지면 2개월, 3개월, 더 좋아지면 6개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눈에 대한 치료뿐만이 아니라 전신적인 치료가 항상 동반되는 게 좋습니다. 당뇨의 유병률은 점점 증가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실명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하지 않은 당뇨 망막병증으로 병원을 오면 대부분 눈을 살릴 수가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안과를 두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리체 절제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유리체 절제술은 주사라든지 레이저로 이제 해결이 안 되고 눈에 이제 피가 가득 차 있는 경우,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피가 가득 차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치료하고 싶어도 레이저를 할 수가 없어요. 레이저를 여기에 가려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 렌즈를 이용을 해서 눈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눈 안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유리체 절제 침이 들어가서 이런 유리체 출혈들을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환자인데 이렇게 이제 피가 가득 차 있죠. 뒤에 보면 이제 레이저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유리체 절제술을 받으면 대부분 시력을 다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유리체 출혈만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레이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시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이 갑자기 안 보이더라도 빨리 가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하죠. 여기에 생긴 거를 이제 유리체 출혈이라고 하고, 얘는 망막 표면에 생긴 출혈이에요. 그래서 여기 OCT 사진을 보면 망막 앞쪽에 이렇게 피가 많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놔두면 실명하게 돼요. 근데 이제 치료는 여기까지만 난다 그러면 다행히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를 걷어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레이저를 잘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실명으로 오셨거든요. 안전수동이라는 건 이제 손만 흔들린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손만 흔들리는 게. 근데 이렇게 좋은 시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망막이 이제 다 떨어지는 환자들의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시청자 질문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망막 점막과 견인 망막 박리의 차이를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이 필요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망막 점막은 이 표면에만 생기는 거예요. 표면에만 얇게 생기는 거고, 대부분 견인력이 심하지가 않기 때문에 망막이 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냥 망막만 조금 붓다 말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붓다 마는데, 이 견인 망막 박리는 여기 막 자체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근육 세포들이 많아요. 근육 섬유들이. 저희가 이제 이런
조직을 떼다가 현미경으로 자꾸 들여다보는 연구를 제가 많이 하는데, 들여다보면 그 안에 근육 섬유들이 잘 있어요. 근육이라는 건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근육이 딱 붙게 되면 얘가 딱 잡아당기면 이거 뚝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근육 섬유가 생기는 거가 견인성 망막 박리가 됩니다. 당뇨에서 흔히 생겨요. 당뇨 합병증이 무서운 이유가 요 막이 생기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환자들도 이제 시력이 이렇게 굉장히 나빠져서 왔어요. 이분도 사실 견인막이 중심부까지 있지는 않았지만 출혈이 동반됐기 때문에 이제 시력이 많이 떨어져서 오셨고요. 요 견인막들은 굉장히 무시무시해서 요거를 잘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눈 안에다가 기름을 넣고 나중에 안정되면 기름을 빼는 수술까지 진행을 했고요. 다행히 지금은 이 견인막들이 다 없어졌고요. 그리고 망막도 굉장히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시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견인막 정도가 생길 정도면 이 중심부로 갈 혈액들이 다 이미 주변부로 다 소실이 돼요. 그래서 중심부를 보면 이렇게 망막들이 계속해서 위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력 예후가 나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견인성 망막이 생기기 전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주변부에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해서 중심부로 혈액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심한 경우에 젊죠. 42세 여자 환자예요. 당뇨가 4년밖에 안 됐대요. 근데 이 실제 당뇨가 4년밖에 안 된 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보면 눈에 피가 가득 찼거든요. 피가 가득 찼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순히 유리체 절제술로 붓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망막에 밴드를 댑니다. 밴드를 대서 이 눈이 있으면 눈을 이제 허리띠로 졸르듯이 딱 조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망막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일부 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떨어진 망막에 이제 구멍을 내가지고 제가 여기서 지금 피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피가 가득 차 있는 부분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하는 게 이제 점점점 망막이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중심부에 이렇게 견인성 막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제거해서 이런 부종들을 없애게 되면 이렇게 시력을 그나마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망막이 아주 많이 진행하더라도 요즘은 그래도 치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 써볼 뭐 그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빠도 꼭 안과를 가셔가지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신생혈관 녹내장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신생혈관 녹내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생혈관이 홍채에 생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홍채에 생겨서 배수구를 막기 때문에 점점 안압이 올라가는 질환이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치료는 전신 치료를 하고 항체 주사 치료하고 레이저 치료하고는 기본적으로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생혈관을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신생혈관도 오래되게 되면 그냥 더 이상은 치료를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안압이 오르거든요. 그럼 이렇게 눈 옆에다가 밸브를 삽입해서 안압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게 이제 밸브로 이제 나와서 눈 뒤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 제 환자에서 이렇게 밸브를 넣는 모양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환자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밸브가 눈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았어요. 눈이 다 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전혀 치료를 안 받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빛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점점점 안압이 떨어지고 이래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니까 이 시신경의 모양이 점점 좋아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0.2까지 점점 좋아져서 그래서 실명까지는 가지 않았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동환첸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30살 2형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망막병증은 언제 한 번씩 검사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가장 중요한 거, 2형 당뇨는 진단 즉시, 무조건 진단 즉시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그 스테이지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요. 당뇨 망막병증 없으면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경도가 있으면 6개월, 중등도가 있으면 3개월, 그리고 뭐 부종이 있거나 출혈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짧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경과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오늘의 주제, 당뇨가 있으면 증상 없이도 실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 그거는 무조건 예방과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다. 그럼 안과에 가셔야 된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 그럼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인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신생혈관 녹내장이 있더라도 우리가 치료하고 나서 이게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시력을 살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사실 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간다 그러면 아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당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겟이 되는 인자들이 많아요. 황반변성, 그러면 타겟이 간단해요. 두루제. 건성인 경우에는, 습성인 경우에는 그 VEGF라고 하는 우리가 그 혈관 내피세포 생성 인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만 억제를 하면 되는데, 당뇨는 굉장히 많은 염증 세포들이 관여를 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염증 세포들을 기존에도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 이외에도 더 연구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어마무시하게 다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당뇨 합병증이 진행을 억제하고 실명으로 가는 건 막을 수 있지만, 이미 진행한 당뇨 망막병증을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연구가 많이 되고 우리가 훌륭한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초기에 이거를 발견하고 그리고 치료하고 예방하는 이런 교육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요. 당뇨 망막병증에서 이제 실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예요. 이거 초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처음 진단을 받았다. 그럼 반드시 안과 검사가 필요하고요.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당뇨가 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은 안과 검진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치료는 눈 치료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당뇨 치료, 혈압 치료. 왜 그러냐면 사실 뭐 눈 하나 있는 거 굉장히 나쁜 일이죠. 나쁜 일이지만 사실 눈이 나빠지면 눈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대 그 미세혈관 합병증, 신장, 신경 이런 데가 다 망가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큰 혈관, 심장, 머리 이런 혈관들이 망가지고, 눈이 이 정도 망가졌다 그러면 다른 기관들은 다 망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잘 예방한다는 얘기는 결국 신장과 우리가 신경, 그리고 더 나아가 몸 전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항상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당뇨 망막병증이 혹시나 내가 조금 늦어가지고 또 나는 몰라가지고 이렇게 진행됐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더 자주 검진을 받고, 눈은 다 자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나의 생활 습관과 이런 치료 패턴 등을 의사 선생님들한테 계속 어필을 하세요. 그걸 어필을 하셔가지고 본인과 맞는 의사 선생님과 꾸준히, 이건 아마 평생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생 조절하고 평생 치료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눈,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당뇨 환자들은 무조건 안과 검진을 우선, 그렇게 하시고 다른 질환들도 다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좀 더 시간이 있어서 자세한 설명 이런 것들을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제가 다음 기회에 좀 더 많은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갖고 나오도록 하겠고, 어쨌든 모두가 우리가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특히 당뇨는 이제 30%가 앓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뇨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이런 병원에 이제 접근도를 높여가지고 좋은 결과, 그리고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